10일 날 3대 특검법 이른바 이제 공포가 됐잖아요. 이른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초부터 가동이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하던데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2, 3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7월 초부터 이게 가동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관련 검사만 지금 12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인원은 뭐 한 400명 가까이 네, 되는 그 정도 거예요. 되죠. 전체 인원, 넘어갑니다. 수사관까지 뭐 다 네, 포함하고 네, 그러면 자 이게 영향을 받는 건 저는 국민의힘이에요. 제가 네, 바라보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부터 얘기를 하면 내란 특검이 타깃으로 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아니라기보다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훈 있고. 장관과 다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물론 여기에 추가 무슨 혐의들이 더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계엄날 고의적으로 안 가게 해서 계엄을 국회의원 그 지도부 그때. 그렇죠. 네.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지도부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과 일치할 거다. 계엄날 누구누구 저희 국민의힘의 누구누구와 통화를 했고 예를 들면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김재원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후에 김기현, 나경원 뭐 여러 등등의 이름이 나왔죠. 여러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습의 기간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통화냐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엄날 막은 것부터 쭉 연결시키면 국민의힘이 참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안에 네네. 그런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그 김건희 특검이 가장 16건인데 가장 많으면서도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것 인지 수사 다 확장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사실 도이치모터스나 저는 양평고속도로는 어느 정도는 이미 뭐 가시화 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건 명태균과 관련돼서 황금폰에서 나온다. 황금폰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가 지금 자신이 이야기한 부분만 하더라도 이 당에 엄청나게 많은 중진 의원들 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네. 이 흐름으로 가면 당 자체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류 네.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주류들이 붕괴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의힘이 생각이 거의 듭니다. 붕괴 상태까지 간 네, 거다. 네. 그러면은 그 맥락에서 같이 연결되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 이제 뭐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거다. 이렇게 그런 이후에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기 다른 문제요? 메신저의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 가고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못 돌아온 이유가 명태균 씨 때문이 아닐까. 명태균 씨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와이 가서 그 정계 은퇴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홍준표 시장만은 제외시켰다 말을. 근데 저렇게 계속 정치를 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나는 이번에 특검이 열리면 특별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또, 예. 아마 내가 간다 하와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맥락이 있다. 네네.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3대 특검법 본격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정말 국민의힘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를 정말 싫어요, 사람들이. 특히 보수 진영에 있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망한 게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냐라고 하고 그분이 꼭 구속돼야 된다. 구속되지 않으면 민주당이나 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네. 국정 실패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특검들이 실은 명태균 씨도 그렇고 명태균 씨는 뭐 공천에 개입하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건지법사는 완전히 그냥 뇌물 창구가 아니었을까? 뭐 한국은행권도 뭐 1억 얼마 있었죠. 완봉권 있었고 관복권 있었고 또 뭐 다이아몬드 7천만 원, 뭐 명품백 2개 그러는데 그것만 있었겠어요.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득은 건지법사가 다 챙긴 거 아닌가. 그래서 실은 건지법사라든가 명태균 씨 하다 보면 그 김건희 왕국의 좀 실체가 밝혀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아하, 또 네. 우리가 내란죄 관련해서 외환죄 부분 있잖아요. 네. 뭐 북한인 북한. 것처럼 해서 뭐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고 또 뭐 원전 타격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국지적 분쟁을 도발시켜서 계엄 상황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노상원의 머릿속에 나온 소설인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구상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합참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부해서 사실상 실패한 외환인지 뭐 이런 것들도 실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정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뭐 나라 국민들이 아주 보기 싫은 정당, 위헌정당으로 충분히 지금은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위헌정당 해산까지 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아하. 그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해산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 좀 이렇게 해산 문제를 뭐 드러내놓고 막 얘기는 안 하지만 조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사안이면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좀 설왕설래가 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긴 윤석열 한데. 정부 들어서자마자 촛불 행동에서 퇴진해야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많은 중도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정권 초기인데 잘 돼야지 그러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3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각자였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까지는 정말 내란 동조당이고 위헌정당이 맞는데 그래도 제일 야당인데 뭐 해산시키겠어 헌법재판소도 뭐 요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건지법사를 통해서 돈을 받고 뇌물 창구가 되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 여론 조작 통해서 이게 뭐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뭐 완전히 무슨 판이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뭐 뇌물이라든지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정당과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의 어떤 문제 국민의힘이 그걸 인지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당이 네. 함께 그 대가성 뭔가 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을 공천, 행사하는 건데 인사. 그 권력을 국민의힘이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의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별개라고 보고 굳이 정당 해산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내란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진보당 아니 뭐죠 통진당 해산처럼 내란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조했거나 일정 정도는 기획에 동참했다. 이런 정도면 정당 해산의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정당 해산까지 갈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뭐 내란에 동조하고 그랬어도 일야당을 지켜야 된다. 아니 김문수 후보가 41점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그 신뢰도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완전히 뚝 떨어지면 분위기가 정치적으로는 분위기가? 공략하기는 좋다. 아니 근데 내란과 관련해서도 공약의 문제지. 봐요 정치공학적인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법적인 부분은 이제 이종근 네. 평론가님이 얘기한 그쪽으로 해서 하면은 네. 그래도 있지 않느냐.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 당 대표가 누구예요? 한동훈 대표였고 네. 제일 먼저 국회에 맞아요. 뛰어가서 진두지휘하면서 몇 명이라도 어쨌든 개헌 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 당이 이끌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뭐 소송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이 당을 구하는 어떤 맞아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